전세가 아닌 월세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월세. 대다수 사람들은 월세로 살면 돈을 날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없어지잖아요. 따라서 사람들은 월세를 싫어해요. 그리고 월세를 산다고 하면은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이미지가 커요. 그리고 좋은 주택에 만약 살잖아요. 그러면은 사기꾼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월세에 대해서는요. 자, 그럼 전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전세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과거에 자금이 부족했을 때 전세를 끼고 우리가 주택을 장만했었어요. 그때는 필요했던 제도입니다. 지금은 긍정적인 면은 줄어들고 부정적인 면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안 맞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사회 문제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아요. 그럼 어떤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느냐? 대표적인 전세 사기가 매매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놨기 때문에 깡통주택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깡통주택은요, 아파트, 이 아파트는 일반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에요. 나홀로 아파트예요. 나홀로 아파트. 거기에 오피스텔, 빌라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하락으로 역전세가 심하다면은 이제 대표적인 전세 사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의도한 대로 업자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리고 오피스텔, 빌라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우리가 인식하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월세를 한번 들어올게요. 자, 누가 평생 월세로 살고 싶어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월세로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물론 외국에서는 실거주, 자기 명의로 된 주택 아니면 월세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전세가 있지만은 누가 월세로 살고 싶어 할까? 월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아무도 없다. 뭐가? 월세는. 근데 왜 월세를 살아야 되나? 이 부분은 월세는 제가 여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일시적이다. 자, 왜 일시적이냐? 월세는요, 전략을 잘 짜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느냐? 자, 주택을 싸게 매입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으로 돈이 절대 묶이지 않게 하는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전략을 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그렇죠? 자, 대부분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매매 아니면은 전세로 들어갈 거예요. 왜? 전세가 상대적으로 싸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느 때보다 지금은 오히려 전세보다는 월세로 살아야 한다. 요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총알을 장전하고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더 빠질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택을 매입할 타이밍에는 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빨라요. 예?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늘 주택가격이 폭락 뒤에는 주택가격이 항상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전세는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전세가 안 빠지면 못 산단 말이에요. 요 내용은 내가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총알이 없으면요, 주택을 싸게 매입할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매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세보다 월세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전에 그러면 전세로 살고 있을 때 부작용은 또 뭐가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요. 전세 부작용. 살고 있는 전세가 빠지지 않아.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께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같이 주택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는 게 낫겠어요? 조금 더 하락하는 거 보고 지켜보고 사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맞겠죠. 예? 임대인도 전세가 나가야지만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게 법으로는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뭐 그렇지 않고 예방이 가장 우선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이 집주인이라고 치자고요. 여러분이 계약이 만료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겠어요? 돈이 없는데 매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은 당신은 평생 월세로만 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기회에 지금 같은 기회요.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걸 놓친다면은 여러분은 7년에서 10년 정도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됩니다. 집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고 싶으세요? 절대 아니란 얘기죠. 주택은요, 폭락, 폭등 이런 사이클은요 7년에서 10년 사이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딱 데이터가 그날 딱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거품이 더 빠질 때까지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간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총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총알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택은요 공장에서 이거 오류가 났네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사품이 아니에요. 이 말은 똑같은 아파트라도요 여러분이 사고자 하는 똑같은 아파트라도 경기에 따라 가지고요 누구는 5억에 사고 누구는 폭등 때 10억에 사요. 이 10억이 예를 들어서 연끌 때 산 사람이겠죠. 예? 연끌 때 10억에 샀으면은 아마 이게 적어도 뭐 3억, 4억 뭐 이렇게 빠진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이런 주택은요 공산품과 달리 정액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시세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액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세 가격이 때문입니다. 결국 현명한 사람은 5억에 사는 것이고 멍청한 사람은 10억에 산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올 하반기에 12월 달 지나고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건설사도 부도가 많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갖고 있어서 월세를 지내고 있어서 물건을 내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 언제든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총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세보다 월세로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오늘의 내용 정리하고 다음에도 새로운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